네, 이어서 부동산 상담 시간입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끝없이 오를 것만 같았던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단순한 숨 고르기 양상인지 또 집값이 고점을 찍고 변곡점에 이른 건지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자, 부동산 시장 안정 정말 가능해지는 걸까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고종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1억이 떨어진 급매물도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게 그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많게는 뭐 1, 2억씩 또 예. 적게는 2, 3천만 원씩 떨어지는 아. 급매물이 오래간만에 이제 나오고 있고요. 예예. 뭐 지역적으로 보면 강남보다는 이제 강북권에서 나오는데 예를 들면 예. 뭐 광장동에 있는 뭐 H 아파트 예. 같은 경우는 뭐 한 1, 2억씩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선호하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인 경우를 예를 드는데요. 예예. 이제 나홀로 아파트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예. 최근에 노도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노원구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계동에 또 아파트인 소형 같은 경우도 한 2, 3천만 원 떨어지고요. 예. 또 성북구 정릉동에 84제곱미터 아파트 이름을 대는 건 좀 그러니까 예예. 이런 아파트도 이제 9천에서 1억 정도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국지적으로 예. 급매물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거래되는 약 한 30% 정도는 하락해서 실거래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지금 조금 전에 뭐 강북 이야기도 하해 주셨지만 네. 강남에는 최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소식도 들리고 강북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가격이 많이 떨어진 채 급매물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양극화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는 시장이 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 있고 좀 예. 혼란스럽다. 이런 해석이 좀 가능하고요. 아까는 떨어진 아파트를 얘기했습니다만 그 잠실이나 강남의 재건축이나 이런 새 아파트죠. 예. 이런 아파트는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어요. 이 아하. 얘기는 그만큼 매물은 적고 예. 수요는 많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다시 이어지겠습니다만 예측하는 게 소위 말하면 이제 지금은 고점 국면에서 예. 변곡점에서 나타나는 좀 전형적인 그런 현상이 아닐까. 과거 경험을 보면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직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매물은 늘어나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그 매수선은 좀 줄어들고 있다. 예. 그렇게는 말할 수 있고 시장의 그 조정 내지는 위축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 예예. 여기에 심리적인 변화도 함께 좀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시장이 좀 양극화되고 지역별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시장의 그 마지막 상승 국면에 나타나는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좀 보면요. 지금 상황에서 통계적으로 과거의 모습을 보면 적어도 뭐 1분기에서 2분기는 좀 지켜봐야 되잖아요. 네, 제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죠. 예.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니까요. 예, 또 그럼 어떻게 보면 연말까지 좀 이런 상황을 지켜봐야 될 텐데.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최고점의 변곡점이라고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도 하고 좀 복잡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 이걸 연구하니까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제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첫째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시기적으로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에 관한 지표나 통계 추이가 적어도 1, 2분기 이상 그러니까 지금 8주째 매매 심리라든지 수급 이런 지수 같은 것들이 좀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런 안정 조짐 또는 조짐의 그 전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네네. 왜냐하면 주식하고 주택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어도 지금 8주인데 연말까지 지켜본다면 1차적으로 변화가 확실히 나타났는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요. 시기적으로는 두 번째는 내년 봄까지 그러니까 2주 연속해서 더블 딥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는 부동산 시장의 확실한 변화
그러니까 중장기적이거나 근본적 변화가 왔다. 이렇게 좀 예측이 가능하죠. 두 예, 번째는 예. 지금 나타나는 변화는 이제 거래가 감소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국지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지금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서 예, 예. 그러나 부동산에 미치는 5가지 요인, 그러니까 수요 공급, 정책, 금리와 유동성, 그리고 이제 심리, 구매 심리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예. 아직은 확실한 변화가 왔다. 아하. 이런 걸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예. 부동산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 한 5년에서 7년 정도 상승하면 4년에서 6년 정도 하락하는 사이클이 발견이 됩니다. 예, 예. 이거는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지금 6년 내지 7년째 오르고 있는 집값은 적어도 우리 신체에 비유하면 어깨쯤 왔다. 아하. 바닥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고점 국면에 왔다. 저점 국면이 아니다. 그리고 고점 이후에는 시장이 변화한다면 변화하는 요인은 많죠. 뭐 정책이 될 수도 있고 예. 수급이 변화할 수도 심리도 변화.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안정 내지는 하향 조정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예. 변곡점을 지금 뭐 막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종합적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일단은 조금 더 물론 지켜봐야 하지만 그래도 변곡점을 향해 좀 가고 고점을 향해 찍고 변곡점에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네, 이건 뭐 어렵지가 않아요. 예, 예. 부동산 경제학에서는 아까 5가지 10개 요인을 보면 부동산 경기는 확실하게 이게 일반인들이 또 요즘 뭐 유튜브에서 너무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이 연구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이나 아하, 근거가 예. 없는 얘기가 너무 난무하고 있는데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오르면 더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내리면 과거에도 우리 경험했잖아요. 예. 형님. 우리가 6년, 7년 되돌아보면 예. 이때는 더 오를 거라는 생각이 많았잖아요. 또 그렇죠. 2013, 예. 14년에는 이제는 또 끝났다는 말을 많이 누구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은 영원히 오르거나 영원히 내리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 분명한 것은 통계적 추이를 보면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한 10년 주기설이 있는데 예. 5 내지 7년 정도 오르면 4 내지 6년 정도로 내리는 그런 예. 부동산 경기 순환 변동 사이클이 분명하게 예.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은 고점 국면에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예. 이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고 또 새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계속 좀 정책에 실패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급 확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들이 아하. 이 시장 여기다가 이제 저금리와 과잉 예. 유동성이 또 글로벌 부동산 경기의 동조화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오르고 있는데 어쨌든 변화의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라고 예. 이제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요, 저 어렵게 질문드리지 않고요,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지금 집 사요 말아요? 그렇죠. 네, 돌직구로 지금 저는 죄송합니다. 아까 예. 이건 뭐 어렵지 않아요. 예. 지금은 집을 사기에는 뭐 너무 늦었다. 영어로 말하면 too late라고 말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에 비유하면 뭐 이렇게 발끝이 아니라 무릎이나 허리나 가슴이 아니고 예. 아까 제가 신체에 비유하면 좀 이해가 쉽잖아요. 예. 어깨쯤 왔다. 왜냐하면 6 내지 7년 올랐고 아시다시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재건축이나 웬만한 아파트는 마용성을 포함해서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어요. 예. 이런 것들은 우리의 물가 상승률이나 소득 증가율 이런 거에 비춰본다면 자산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 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죠. 객관적으로. 아하. 예. 네네. 그리고 상당한 거품도 쌓였다라는 게 국토연구원이나 KDI 저희 연구원의 공통된 견해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품이 어느 정도인가는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1-20% 거품이 쌓였고 거품은 반드시 빠집니다. 예.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추가 상승할 여력은 있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과열이 되면. 예. 그러나 지금은 집을 적극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노리고 집을 사기에는 좀 늦었다. 너무 늦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는 게 이제 매매 심리 지수도 굉장히 약화되고 있잖아요. 예. 영끌하고 비투하거나 패닉 바잉하는 젊은이들이 확실히 줄은 건 맞아요. 아하.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지난 8일에 발표되었던 상기 신도시 2차 청약 들어보셨죠? 예, 예. 여기 10,000 가구 정도가 사전 청약이 이루어졌는데 3개월 전에 1차 청약 때보다 그때는 평균 경쟁률이 20대 1이었어요. 예, 예. 근데 이번에는 10대 1로 낮아졌거든요. 많이 3개월 줄었네요. 만에. 예. 네, 물량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아하. 이제 상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 열기마저도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고요. 예, 예. 실제로 그 매매 심리 지수를 보면 100이에요. 100. 100. 예, 서울이 100.5 정도 되는데 이거는 그 전에 비하면 많이 약화된 거예요. 예, 매수 예. 심리가. 그러니까 시장이 이 심리적으로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 심리가 약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은 어쩌면 바람직한 현상으로도 보이는데요. 뭐 결론적으로 지금은 집을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이런 것들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예. 그러니까 분양이나 이렇게 상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나 이런 것들이 내년에 많이 늘어날 걸로 보여요. 11월에도 거의 6만 가구가 분양 예정이거든요. 공급이 느니까요. 그러니까 분양 예. 쪽에 좀 초점을 가지고 아하. 지금 가격이 이미 오를 만큼 오른 고가에 지금 추격 매수하는 것은 예.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꼭 다만 다주택자 분들은 좀 다르게 가야 돼요. 예, 오히려 그동안 시세 차익이 있던 투자가 됐던 뭐 투기가 됐던 경제가 애매합니다만 예.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반대로 팔아야죠. 이제는 슬림 하나 다운사이징 하는 게 예. 지금부터 내년 봄 사이에 그런 전략이 더 유효하고 이익이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강의도 하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지금 뭐 투자 말씀하셨는데 네. 정말 실거주로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집을 구매하기에도 이런 거품이 좀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구매하시면 네.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영원히 한없이 오를 것 같다 하는 그런 공포감, 불안감이 많잖아요. 예. 근데 분명한 것은 부동산 경제학에서 이걸 잘 보여주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 다음에는 가파르게 하락하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아하, 예. 이게 97년 말 IMF 때도 그랬고요. 예. 우리 기억하시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그래서 2008년 이 금융위기 때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 고점 대비해서 30-40% 빠진 사례가 2번이나 있어요. 예. 그렇게 본다면 저는 뭐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아까 그 변동한다는 점도 중요하고 예. 거품이 쌓이면 거품은 반드시 빠지고 언제 근데 어떻게 빠질지 이거는 좀 양태는 좀 달라요. 이 부동산 그렇군요. 경기나 그때 경제 상태에 따라서. 예. 저는 2-3년 정도 기다리면 이제 저점 매수 기회가 다시 올 듯해요. 2-3년, 3-4년. 예. 네, 지금 뭐 정부도 다행히 이제 공급 물량을 좀 늘리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새 정부의 좀 긍정적인 것은 뭐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공통적인 게 뭐냐 그러면 약 250만 호를 늘리겠다. 뭐 수도권 130만 호 공급을 물론 뭐 임대주택이냐 분양주택이냐 차이는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새 정부는 공급 확대에 비중을 두는 것만은 분명해요. 좀 기다리면 지금은 너무 초급하고 성급하게 뒤늦게 추격 매수하는 것은 좀 상투 투자가 될 수 있고 투자 위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한마디로 좀 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Too late. 네, too late.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고 왜냐하면 집을 살 기회를 한 5년에서 6년 정도 주었거든요. 2014년경에부터 2013년에 바닥 찍고 서울은 2014년. 그러니까 경기도나 인천은 2015년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지금 따지고 보면 진짜 5-6년간 집 살 기회가 있었죠. 전세가와 매매 가격이 같이 올랐잖아요. 그런데도 이 부동산에 그러니까 부동산 공부가 좀 필요하다 하는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뭐 투자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식 주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재화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왜 주택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주거비 부담도 줄이고 주거 안정, 주거 복지에 도움이 된다. 뭐 그런 걸 깨달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우리가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제 부동산 공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히 주택에 대한 것은 평생 공부고 예. 뭐 주택은 주택연금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평생 자산이 될 수 있다. 좀 관심을 갖는 방안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예 그 강의를 하고 가시네요. 아이고, 아니 왜냐하면 저도 예. YTN에 오래간만에 했고 아이고, 요즘 제가 감사합니다. 예. 제 학생들이나 제자들 예. 많이 듣는 질문이 이런 고민이어서 그럼요. 좋은 기회를 주셔서 아유, 저도 저희가 좀 유익한 감사합니다. 내용이 될까 해서 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요. 지금 저희 그 문자로 애청자분들이 네. 0507번님도 교수님 정말 진짜 전문가 같아요. 너무 시원시원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성함이 뭐냐고 물어보신 분도 계세요. 아, 그렇군요. 예,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 원장이고요. 원장님 저희가 또 다음번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경청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